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3월 A매치가 끝난 이후에 4월달 내내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 자체가 적다는 것이 문제죠. 태국과의 3월 A매치가 끝나고 루턴타운전부터 어제 있었던 첼시전까지 6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제대로 때렸던 경기는 루턴타운전밖에 없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루턴타운전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총 6개 시도했거든요. 유효 슈팅 2개, 벗어나는 슈팅 하나, 그리고 블락당한 슈팅 3개. 그런데 그 다음 경기부터 웨스트햄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유효 슈팅 1개와 그리고 벗어난 슈팅 하나, 2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노팅엄 포레스트전에도 유효 슈팅 하나, 그리고 블락당한 슈팅 하나, 2번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전부터는 더 심각해지는데, 뉴캐슬전에는 아예 슈팅이 없었고요. 아스날전에도 슈팅은 유효 슈팅 하나, 벗어난 슈팅 하나, 2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첼시전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슈팅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턴타운전 이후로 손흥민 선수가 최근 5경기 동안 한 경기당 슈팅이 2개 이상 기록된 경기가 없습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가장 결정력이 높은 선수가 손흥민이다 보니까 손흥민의 슈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트넘 입장에서는 득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많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득점력도 줄어들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영향력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슈팅뿐만 아니라 사실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한다거나 볼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가 안 좋았을 때 최전방에 9번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원톱으로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잖아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전술적인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측면 공격수에게 원하는 플레이가 드리블 돌파 이런 것보다는 볼을 가졌을 때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팀 수비수를 끌어내는데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풀백을 중앙 지역으로 밀집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형을 늘상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좁혀 놓은 다음에 좌우 측면 공격수가 넓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측면 공격수가 하는 역할이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잘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보다도 특히나 손흥민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조금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디슨이 없으면 더욱더 커지거든요. 메디슨이 없을 때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을 활용해서 플레이메이킹을 손흥민 위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중앙 지역에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으니까 밀집해 있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수비가 한 명이나 2명 정도 끌려 나가니까요, 발생하는 공간,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의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체계가 크로스를 높게 올리는 것보다 땅볼 크로스를 위주로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한 명 한 명 끌어내야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어제 경기도 보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돌파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죠. 여기에 더해서 끌어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끌려 나오고, 이때 이 공간 사이로 쿨루셉스키라던가 로얄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한 명 더 끌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에게 주거나 쿨루셉스키에게 주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러한 패턴 플레이에 지난 경기 첼시가 그렇게 속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볼을 몰고 들어가면 동료 선수와 겹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침투하는 선수를 가져가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예측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저렇게 측면 공격수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할 때 이미 앞쪽으로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서 쉽사리 돌파를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뒷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돌파를 선택한다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저러한 돌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경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손흥민에게 수비가 끌려갔을 때 뒤에 있었던 에메르송 로얄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수를 끌려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로얄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은 근데 이번 시즌 내내 볼 수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돌파를 하면 되거든요. 본인의 스피드, 본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상하리만큼 볼을 잡았을 때 약간 멈춥니다. 본인에게 수비수가 달라붙도록 약간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뒤에 있었던 쿨루세프스키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뛰어 들어가는 쿨루세프스키, 그리고 쿨루세프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과도 관련이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패턴 자체가 측면 공격수가 공간이 생겼을 때 오히려 측면에서 라인을 밟으면서 수비를 끌어내게끔 만드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에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본인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쿨루세프스키가 너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온다, 가운데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 하면서 교체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도 쿨루세프스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본적인 전술은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직접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끌고 나오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어요. 볼을 잡고 수비수가 끌려 나옵니다. 근데 이 공간으로 또다시 쿨루세프스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직접 돌파를 선택합니다. 쿨루세프스키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 손흥민 선수랑 겹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이 돌파를 하다가 돌파가 안 돼서 첼시의 수비수들에게 막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잘했던 경기가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뉴캐슬전인데요.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안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수비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을 때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형성되면 여기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와 1대1 찬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드리블을 선택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손흥민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침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빠지거나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와의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치고 달리면서 이 공간으로 아까와 다르게 방해를 받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치고 달린 다음에 크로스, 여기서 이제 어시스트가 되는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와 손흥민 선수가 못할 때, 그때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런 거거든요.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측면으로 수비수를 끌고만 오느냐, 아니면 끌고 올 때도 있지만 끌고 온 다음에 뛰어들어간 선수에게 패스를 할 때도 있지만 종종 측면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손흥민이 치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지난 경기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영향력이 적었던 이유 자체가 측면에서 똑같은 패턴,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2차적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돌파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저렇게 부여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폼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아마 두 가지 모두 다겠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약간 저돌성이 좀 떨어졌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는 순간 가운데로 쿨루세프스키라던가 존슨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측면 수비수를 도와주러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흥민과 측면 수비수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좋았을 때는 과감하게 밀고 들어갈 텐데 여기서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기다려요.
그래서 템포가 한번 죽죠.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올라올 동안 자연스럽게 첼시의 수비도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쓰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도 패스를 못 보내주고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첼시의 수비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약간 저돌성이라던가 본인이 해결하는 이런 장면을 좀 많이 안 만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밀고 들어가다가 이 지점까지 아무도 압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슈팅 찬스거든요. 예전 같으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슈팅을 때리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슈팅 동작을 가져가는 척 하다가 수비가 그제서야 달라붙으니까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벤탄쿠르가 손흥민의 볼을 받아서 슈팅을 하죠. 그런데 벤탄쿠르가 슈팅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손흥민이 슈팅을 하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더 위협적인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손흥민 선수가 저런 장면에서 예전에 비해 슈팅을 자제하는 게 좀 느껴지고 저돌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것들이 보여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는 원톱으로 다시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원톱으로 바뀔 때는 똑같은 문제죠.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등을 지고 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원톱이니까.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손흥민이 등을 지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의 강점은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갈 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등을 지다 보니까 등을 지면서 수비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연계 플레이는 잘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손흥민의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려면 이렇게 등을 지고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게 앞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손흥민의 강점을 살리는 길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전체적인 이 능력치를 보면 물론 최근에는 뭐 축구에 눈을 뜨면서 축구 도사가 됐다. 그래서 연계 플레이도 잘한다. 분명 그러한 스타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공간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거. 그런데 그 뛰어나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손흥민 선수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침투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와서 기본적으로 최근 토트넘 경기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건 명확하고 이 부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전술적이거나 손흥민의 개인적인 컨디션이라거나 혹은 저돌적인 플레이를 자제한다거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시즌 막판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